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항상 잘 지켜내고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모토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거죠.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하향평준화를 얘기하고 구질구질하게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로 이제 폄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삶은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삶이고, 그리고 저축하고 항상 빚지지 않고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사는 걸 절대적으로 이제 바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나쁜 거냐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춰서 살고 소득 대비 들어온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또 저축을 통해서 돈을 계속 축적하자라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 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으로 나가는 병원비, 그리고 아이들 관련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합니다. 부모님들 병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돌발 사항들이 갑자기 뭉탱이로 나가는 돈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저축을 해놓고 좀 항상 여유가 좀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는 써야 되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뺏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남들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캐피탈 남들 다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쓰지 않고 자기 분수 안에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많다 적다에 대한 비중이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이, 4명이 플러스 가구, 2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 속할지는 각자 개개인의 판단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는 거겠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게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좀 소비를 좀 잘 이제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소비도 습관이다. 쓰는 것도 어떻게 이제 습관 드는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죠. 남들이 아우디 타고 싶으면 나도 아우디 타고 싶고, 남들이 호텔 호캉스 했다고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남들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 다 흉내내고 다 따라하면서 살면서 내 삶이 여유로워질 거다라고 기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남들이 코인 해가지고 100만원 집어넣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배가 아프죠. 나도 100만원 집어넣을걸,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착각하는 게, 남들이 100만원 집어넣어서 1억 됐다고 나도 1억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혼돈을 종종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한 6개월 태권도 해가지고 태권도 일단 됐다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좀 좋은 자극이 되고, 나도 저 친구보다 내가 조금 돼야겠다 분발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자산시장에서 이제 쉽게 뭔가를 가질 거려고 욕심 부렸다가는 이제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노리는 것들이 뭡니까? 빚 내는 거죠. 빚. 오죽하면은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도 나왔잖아요. 4.4% 이제 금리에 5억 대출하면은 이제 40년 하면은 이자가 한 3억 7천에서 3억 8천. 50년짜리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이제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40년짜리 주담대 했을 때 5천만원 연봉 있는 사람이 4.4% 기준에 기준금리 4.4% 시중금리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낼 수 있는 금액이 3억 7천 8천. 근데 50년 늘리면 4억 3천 정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제 기한을 50년짜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한 명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맞벌이 하는 와이프 같이 붙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각각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인씩이라고 치면 남자 기준으로 대출 4억 3천, 여자 기준으로 4억 3천, 그러니까 8억 6천을 50년짜리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사라고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 기준대로 계산대로 하면 대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실제로 대략 5억 정도 빌렸을 때 50년짜리 하면 이자 4.4% 기준에 했을 때 얼마 냅니까? 12억 한 4천, 12억 한 5천 정도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말이 되냐고요. 뭐 대출금리가 4.4%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다, 뭐 5억 빌렸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5억 갚아야 되는 거예요. 5억 빌리고 50년 동안 이자를 10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담대 50년의 이제 현실인 거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억을 모으는 데는 8년에서 10년이 걸리고 갚는 데는요 10년 이상 걸립니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저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축해서 1억을 모으는 거하고 1억의 빚을 갚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이제 이자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죠. 1억을 모을 때 뭐 저축 이자, 붙는 이자하고 돈을 빌려 가지고 쓸 때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제 그로 인한 충격, 감당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엄청나시는 거죠. 세상에 쉽게 뭔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마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잘 없다라는 거. 너무 그렇게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생의 진실에 가깝다라는 거죠. 너 쉽게 돈 벌게 해줄게. 야, 내가 너 뭐 해줄게.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뭔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려들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내가 똑똑하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나는 뭐 엘리트다, 뭐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지금은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올라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빚을 냈죠. 그들이 낸 빚의 규모가 1억, 2억, 3억이 아니라 7억, 9억, 11억, 15억, 뭐 믿기 어려운 금액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한 부메랑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고이자.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대충객들이 이제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쉽다라고 생각하고 좀 수월하게 뭔가를 이제 가졌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점점 이제 가짜인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 대출 이자가 지금 상단이 이제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6일 미국이 기준금리 0.25% 올리고 나면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무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지도 않고 동결하고 있는 거는 뭐 중국제 자금이 국내에 많이 유입돼 있고 그 자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상황이 7월달 금리가 인상이 끝이 아니라 9월이나 11월에 또 올리고 또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중금리 7%가 8%가 되고 9%가 되고 두 자릿수가 되는 게 금방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빚을 겁내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